오늘 창녕이 38.1도를 기록하는 등 경남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져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봄 가뭄에 마늘 등 바짝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저수율도 평년보다 낮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쌓인 펄에서 녹조에 생기는 독성 물질이 함께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염특보에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이 일찍 시작되면서 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아스팔트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저마다 양산에다 그늘막 달린 모자로 중무장하고 더위를 피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시원했는데 오늘은 너무 덥네요. 5월인데 그지 오늘 여름 한더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농민들은 오늘 하루 밭일을 줄이고 무더위 쉼터로 모였습니다. 가지고들 하게 엎드리는 게 불 이거 이제 좀 뽑으려고 갔더만 집에는 단대 주택이 되나 듣고 해가는 2층이 딱 해놔나게 선다고. 오늘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창녕 38.1도, 밀양 36.6도, 창원 32.7도 등 내륙 지역 대부분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경남 10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모레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으로 더위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온 건조한 남서 서풍이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져서 경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경남 119 폭염 대응팀도 지난해보다 보름 일찍 꾸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 활동을 삼가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야외 활동을 하시더라도 창이 긴 모자라든지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꼭 물을 휴대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고열 증세가 있으면 곧바로 시원한 그늘을 찾아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폭염과 더불어 봄 가뭄도 문제인데요. 최근 중부 지역은 이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은 아직 저수율이 안정적이어서 당장 피해는 없다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오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늘밭이 바짝 말라 금이 났습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는 흙먼지가 풀풀 날립니다. 수확기를 앞둬 한창 마늘알이 차오를 시기지만 가뭄에 생육이 멈추면서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28도가 넘으면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지금 4월 말부터 비가 한 번도 안 와 지금 온도가 너무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뿌리가 작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산 마늘 최대 생산지인 창녕군의 한 마늘밭입니다. 정상적인 크기보다 5분의 1 정도 작은 이런 마늘이 10개 중 3개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대도 더위를 이기지 못해 꺾여 있고 과수 열매의 생육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 지역 저수율은 68%로 전국 평균보단 높지만 평년 85% 수준으로 낮습니다. 특히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지는 저수율 50% 미만의 심각단계 저수지는 8곳. 여기에 강수량도 3월 이후 평년 대비 절반 수준이고 6월 중순까진 이렇다 할 비 예보가 없어 경남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보된 저수량을 가지고는 내기는 재장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뭄이 대비해가지고 하천수를 물을 길어가지고 저수지에 올리는 쩍쩍 갈라지는 땅 마냥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모래하천으로 유명했던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이후 시커먼 펄이 급속도로 쌓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펄을 분석해봤더니 녹조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도 함께 축적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온통 녹색으로 변해버린 강속. 강바닥을 휘저었더니 시궁창 같은 시커먼 부연물이 시야를 가립니다. 이 펄에는 남조류가 죽으면서 생기는 간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쌓여 있습니다. 녹조가 대발생하게 되면 걔네들이 죽게 되면 강바닥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보통 물에서보다 강바닥의 농도가 한 평균 1000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 신슈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낙동강 바닥 6곳에서 펄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킬로그램당 1.5에서 많게는 33 마이크로그램까지 검출됐습니다. 강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허용 농도가 0.004, 그러니까 4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기준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어류 체내에 쌓이고 있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펄에서 나온 연구 발표는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녹조가 줄어든 겨울에 이루어진 만큼 여름철 농도는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바닥에 축적된 마이크로시스틴이 먹이 사슬을 통해 생태계 전반에 오랜 시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부 경남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경상남도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습니다.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은 문재인 새 정부 탄생과 함께 다시금 서부 경남 지역 공공병원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달 1일 2013년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와 공개 질의서를 바탕으로 경남도와 면담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의원 6명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공론화하기 위한 교섭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곧 구성을 해서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비롯해서 도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어왔던 그런 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서부청사로 개조된 병원 시설을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급선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병원을 개원하는 형식이 될지 이 혁신형 공공병원의 상이 먼저 잡힌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진주의료원.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 찾기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고등어 양식지로 잘 알려진 통영 욕지도에서 참다랑어 양식도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우리 식탁에도 곧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가돌이 양식장의 물고기가 힘찬 움직임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참다랑어, 참치입니다. 지난해 8월에 들여온 치어 1,200여 마리가 13kg까지 컸습니다. 오는 10월이나 11월이면 몸집이 25kg 이상 불어나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욕지도에서 참치 양식이 시도된 건 지난 2007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에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숙제가 어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종류가 이렇게 수량이 확보됨으로써 그 산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2012년 태풍으로 키우던 참치 대부분을 잃기도 하는 등 굴곡을 겪었던 참다랑어 양식. 지금까지는 참다랑어 치어를 일본에서 수입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직접 확보해올 예정입니다. 양식 기술이 일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뿐 아니라 욕지도 해안에서 키우는 고등어는 기술이 이미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0만 마리 안팎이 통영에서 양식돼 횟감으로 인기입니다. 조류가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이 깨끗하고 여기가 최저 떨어지는 게 11도입니다. 근해는 가면은 5도, 6도까지 떨어지지만 뭐 수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만 두 어종 모두 치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고등어에서 참다랑어까지 인기 어종의 양식 성공은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올해 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기준으로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9,341가구로 지난 3월에 1,712가구보다 12.8%가 줄었지만 지방에서는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401가구로 지난 3월보다 61가구 늘었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창원시 버스 정보 시스템이 서버 오류로 오늘 오전부터 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오전부터 창원시청에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 지금까지 수리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2006년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창원 시내 정류소의 40%가량의 단말기가 구축돼 있습니다. 김해 양산환경운동연합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획 중인 김해 3개 나전지구의 오염 토양에서 카드뮴과 구리, 불소, 비소 등이 검출됐다며 주거지역 오염 기준에 맞춰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토양 오염 기준이 현재 지목인 이마에는 만족한다며 아파트와 학교 시설 등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